안녕하십니까. 활기차게 시작하는 선견명리입니다. 오늘은 가장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 인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참 인덕이 없어. 정말 지지리도 없다니까? 흔히 이런 말을 주변에도 많이 듣고 있죠. 즉 자신이 노력하여도 좋은 소리 못 듣고 일은 열심히 하면서도 남은 잘 도와주는데 정작 내가 필요한 때 달아나고 없는 사람들 때문에 가슴 아픈 사연, 이런 것들이 인덕이 없다고 하지요.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인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인덕이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많이 받는 복이란 말도 되죠. 인간관계를 형성함에 있어 주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주면 인덕 있는 사람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인덕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면 본인의 어떤 성격도 무난하면서 가까운 가족이라든지 주변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는 경우를 인덕이 많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도 되겠죠. 그럼 이제 사주 구성에서 볼 때 어떤 사주가 인덕이 발생하되는지 알아볼까요? 대략 5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네요. 첫 번째로 이제 누구나 이제 가장 받고 싶어하는 인덕이 되죠. 그것은 이제 바로 부모의 덕이죠. 부자가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물론 이제 열심히 일해서 자수성가의 부자가 될 수 있지만 그보다는 부모를 잘 만나는 것이란 말도 있죠. 그 다음으로 친구나 형제나 동료 덕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모덕, 친구, 형제, 동료, 동업자 등에게 인덕이 발생하게 되는 사주팔자의 구성은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것은 바로 나죠. 일간을 도와주는 이 인성이나 일간과 같은 이 비겁 있죠. 이 두 가지가 사주 구성에서 좋은 작용을 하게 되면, 즉 이것이 용신이거나 이 용신을 완성시켜주는 작용을 하게 되면 인덕 있는 사주가 됩니다. 십신으로 인성이라는 뭡니까? 인성은 모친이고 윗사람이죠. 또 사회적으로 학문, 학습, 결재권, 직인, 문서, 그리고 자격 등이 됩니다. 고로 이제 신약한 사주 구성에서 인성이 중요하게 작용하거나 필요한 사주 구조이면 이 인성의 혜택으로 귀인, 그리고 윗사람, 또 자애로운 모친이죠. 그 다음에 학업, 시험, 자격, 문서의 덕이 있게 됩니다. 그럼 일간과 같은 비겁이죠. 이 비겁의 작용은 무엇입니까? 비겁은 친구죠. 그리고 이제 동료도 되죠. 그리고 형제가 됩니다. 고로 이 인성이 용신이 되는 사주에서 비겁이 이렇게 같이 있다면은 용신에 해당하는 뭡니까? 이 인성격이죠. 인성을 깨면서 공격한다 이거죠. 깨면서 오는 사주에는 병이 되는 거죠. 그 재성을 이 비겁이 막아주는 어떤 치료제의 길신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인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사주 구성에서 어떤 분들이 대체로 윗사람 덕이 발생하며 사회적 활동성에서 친구라든지 동료라든지 형제 등에서 인덕이 발생하는지 알아볼까요? 태어난 월을 먼저 보셔요. 저는 늘 강조합니다. 태어난 월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태어난 월에서 삶의 무기와 인생길이 결정됩니다. 자, 첫 번째로 볼까요? 목일간이죠. 목일간으로 태어난 갑, 을목, 일간이면 겨울에 해당하는 해자축월에 태어났다. 해자축월이라는 것은 해는 뭡니까? 음력으로 10월이고 자는 11월이고 축은 12월이 됩니다. 또 음력으로 7월에 해당하는 신금, 그리고 3월에 해당하는 진토, 그러니까 월지에 있으면서 반드시, 이 반드시라는 얘기가 중요합니다. 수에 해당하는 임수라든지 좀 개수가 천간에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다 이제 플러스로 간목이나 즉 일간과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을목도 같이 있어야 진정한 인덕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을목일간의 예제를 간단하게 하나 설명드릴게요. 을목일간이죠. 자, 음력 3월이니까 월지에 지금 진토가 있죠. 이 진토 속에 들어있는 지장간 을, 개, 무 중에서 임수가 천간, 즉 시간에 이렇게 투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임수는 을목일간이 보면 뭡니까? 십신으로 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은 임수 정인격이 되고 용신도 임수 정인격이 되겠네요. 다시 천간에서 보면 일간에 양간에 해당하는 간목 겁재도 지금 월간에 지금 투간되어 있죠. 이렇게 이제 천간 구성에서 볼 때 용신 임수 정인격이 이 비겁에 해당하는 갑이라든지 또는 을목을 보고 있으면 이 용신 임수잖아요. 임수를 깨러오는 재성이 이제 무토나 기토가 되는데 이 무토나 기토를 이 간목이 있잖아요. 목국토로 제압하여 이 사주가 안정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주의 경우 월간에 떠 있는 이 겁재 간목은 좋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이 용신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래서 인덕이 발생하는 시신작용을 하게 됩니다.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임수 정인격이라서 기본적으로 뭡니까? 모친의 역할도 강하고 시에 또 지금 이 시잖아요. 시간에 임수 용신이 지금 앉아 있잖아요. 시는 자식의 자리도 되죠. 시에 이렇게 용신이 안착되어 있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자식도 탄생하게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태어난 자식만 봐도 부모는 즐겁고 행복한 구성이라 볼 수 있죠. 여기에다가 임수 정인이 이게 일간이잖아요. 일간 바로 옆에서 이렇게 수생목을 해주잖아요. 이렇게 생을 해주는 것은 귀인이나 윗사람 등의 덕이 아주 기본적으로 강한 사주 구성이다. 고로 이러한 어떤 사주 구성은 윗사람, 즉 직장 상사로부터 직장을 다닌다면 아주 인정받고 혜택소 발생하는 사주의 구조로 인복이 아주 철철 넘치는 사주 구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병정화일간 있죠? 이 병정화일간은 봄에 해당하는 음력 뭡니까? 인묘진월이죠. 그러니까 음력으로 1월, 2월, 3월이죠. 그리고 10월에 해당하는 해수, 그리고 6월에 해당하는 미토월에 태어나고 천간에 뭡니까? 반드시 간목이나 을목이 있어야 되고요. 또 병화나 정화도 같이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월지 있죠? 월지에 인이라든지 묘라든지 그 다음에 진토라든지 미토, 해수가 있고 천간에 이 간목이나 을목이 있는데 이 병화나 정화도 같이 있으면 대부분 윗사람, 주변의 인덕이 발생하는 팔자 구성이 됩니다. 쉽죠? 본인의 어떤 일간과 태어난 월만 알면 인덕이 있는 사주인지 알 수 있잖아요. 세 번째는 토에 해당하는 무기토일간은 음력으로 여름이죠. 여름에 해당하는 4, 5, 미, 월이니까 즉 4월, 5월, 6월이 되죠. 그 다음에 인월이나 술월이니까 음력으로 1월과 9월이 되죠. 이렇게 태어나고 천간에 뭡니까? 이 병화라든지 정화가 드러나 있고 이 무토라든지 기토도 보고 있는 그런 경우가 인복이 강한 사주 구성이 되고요. 수에 해당하는 임계수일간은 신유술이죠. 음력으로 7, 8, 9월에 태어났거나 그 다음에 사회축월이죠. 그래서 음력으로 이제 4월이나 12월이죠. 12월에 태어나고 천간으로 뭡니까? 천간으로 경금이라든지 신금이 있고 임수나 계수를 같이 보고 있는 경우도 인복이 있는 사주 구성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금에 해당하는 경신금일간은 인진사오미 수레월이죠. 그래서 음력으로 보면은 1월, 3월, 4월, 5월, 6월, 9월, 10월에 태어나고 이제 태어나신 분 중에서 천간으로 뭡니까? 이 무토라든지 기토가 드러나 있고 경금이나 신금을 같이 있는 경우도 인덕이 발생하는 사주 구조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럼 이제 간단하게 이제 신금일간 예제 한번 볼게요. 자, 음력 3월에 태어났죠. 그래서 월지는 진토가 되고 진중에 있는 지장간 을, 개, 무 중에서 분기 이제 무토가 월간과 이제 시간에 지금 투간대 이제 무토 정인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일간과 같은 신금이 연간에서 지금 보아서 이 사주는 완성된 즉 성격된 천간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간에 있는 이 뭡니까? 무토 정인격이죠. 이 용신을 깨러 오는 갑을목 있잖아요. 갑을목. 이거를 금극목으로 제압한다 이거죠. 그래서 용신을 지켜주기 때문에 이 사주의 격식, 즉 격궁용신에 해당하는 이 무토 정인을 살리게 되므로 이 사주에서 인성격과 비겁이 인덕을 발생시키고 있는 사주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 사주팔자 구성에서 발생하는 인덕은 남편복이나 이제 부인복도 되죠. 남자의 경우는 여자에 해당하는 재성이 있죠. 이게 이제 격궁용신에 해당하고 배우자궁에 해당하는 일지에서 식상이 반듯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처덕이 좋은 팔자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여자의 경우에는 천간에서 뭡니까? 자, 정관과 인성을 잘 쓰고 있을 때 또는 재성과 정관을 잘 쓰고 있을 때 남편덕이 발생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는 아랫사람에 해당하는 직원 있죠. 또 직원이라든지 동생이라든지 후배라든지 제자 등에서 인덕이 발생하는 사주 구성이죠. 사주에서 이제 식신이나 상관이 용신이고 재성을 짝으로 뜨는 식신생자의 구조면은 이런 어떤 인덕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예로 이제는 인계술간이라면 뭡니까? 식신이 되기 위해서는 식신에 해당하는 간목이나 을목이 천간에 드러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태어난 월이 일단 음력으로 1월, 2월, 3월이라서 월지는 이제 인묘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는 6월과 이제 10월이 되므로 월지는 뭐 미터나 해수가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천간으로 간목이나 을목이 투간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플러스로 이제 병화라든지 정화가 같이 이제는 보고 있으면 이렇게 되면 이제 식신 생재격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는 이 사주 구성에서 식신 생재격이면 아랫사람 덕이죠. 그 아랫사람 덕으로 재물 창출이 이제 활발한 사주 구성이 되겠다는 거죠. 네 번째로 받는 인덕은 자식덕에 해당하겠네요. 자식덕은 남자의 경우에는 천간에서 관성과 인성을 같이 쓰게 되는 사주고요. 여자의 경우는 천간에서 식상과 재성을 길하게 쓰는 사주가 자식덕에서 혜택이 발생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제는 여자의 경우에는 이제 자식에 해당하는 식상과 모친, 기인 등에 해당하는 인성이 있잖아요. 이 두 개가 서로 조화가 잘 되어 있는 경우가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인성격에 식상을 쓰는 사주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성이 부족한 일간을 갖다가 도우고 일간이 강해진 힘을 이용하여 식상으로서 베풀어서 흐름이 순환되는 사주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기인덕 그리고 모친덕과 자식의 덕도 동시에 발생하게 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뭡니까? 이 사주 구성에서 봤을 때
사주에 있는 오행이 있죠. 이 오행이 순환 과정에서 막힘이 없는 사주가 가장 좋은 팔자 구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십신의전에 해당하는 작용력으로 인덕에 대해 말씀드리면, 사주에서 이제 비겁이 좋게 작용하게 되면 친구라든지 동료라든지 형제, 동업자의 어떤 덕이 있게 됩니다. 또 식상이 좋게 작용하면 아랫사람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덕이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인성이 좋게 작용하면 윗사람의 덕이, 그리고 재성이 좋게 작용을 하면 부친과 처덕이 있게 되고요. 관성이 좋게 작용하면 남자는 뭡니까? 자식, 여자는 신랑 덕이 있는 것으로 보셔야 되겠네요. 덕이 있다 하면 이제 그 사람부터 무언가 이권을 얻게 되는 것이 되죠. 하지만 인연이란 노력과 관계 속에서 지속을 뜻하게 됩니다. 결국 인연과 덕이 같이 존재하기는 어렵다는 것도 되죠. 예를 들면 어쩔 수 없이 배우자와 떨어져 있더라도 재산을 받을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제 배우자 덕은 일단 있다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덕이 없더라도 인연이 있다 하면 서로가 많이 싸우고 원망하며 많은 세월을 동고동락하는 부부관계가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덕의 여러 가지 형태를 사주 구성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